잠든 뒤에도 다리가 불편해 계속 깬다면 무릎은 이미 조용한 붕괴가 시작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흐름을 지금 멈추지 않으면 걷는 모습부터 달라진 자신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다면 그 이유는 이미 몸이 비슷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께서 밤에 다리가 불편해지는 증상을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시곤 합니다. 낮 동안 많이 걸어서, 오래 서 있어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릎과 다리가 보내는 신호가 대부분 밤에 먼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낮에는 참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느끼지만 몸이 긴장을 풀고 쉬어야 할 밤이 되면 그동안 쌓였던 부담이 한꺼번에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무릎은 생각보다 매우 솔직한 관절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씩 접히고 펴지면서 체중을 그대로 받아내고 계단을 오를 때는 평지보다 몇 배의 하중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무릎 안쪽에는 연골이라는 완충 장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연골은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 충격을 흡수하지만 혈관이 거의 없어서 한번 손상이 시작되면 회복이 매우 더디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연골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방식으로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조용한 붕괴입니다. 처음에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뻐근한 느낌이 들고 며칠 쉬면 괜찮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앉았다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거나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이미 관절 안쪽에서는 미세한 염증과 마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통증이 크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밤에 다리가 불편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낮 동안 쌓인 염증과 부종은 밤에 정리되어야 하는데 몸속 환경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불편함으로 남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 이후에 먹는 음식, 수분 섭취, 몸을 차갑게 두는 습관은 관절 속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어떤 날은 밤새 뒤척이게 되고 어떤 날은 비교적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릎 상태는 늘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무릎이 불편해지면 가장 먼저 관절에 좋다는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을 떠올리십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 한번 먹어보고 광고에서 본 성분을 믿고 또 다른 제품을 시도해 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대만큼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실망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무릎 문제의 원인이 단순히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릎은 매일 반복되는 음식 선택과 생활 습관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관절입니다. 특히 관절은 염증에 매우 민감합니다. 몸속 염증이 많아지는 환경에서는 연골이 더 빨리 닳고 관절 안쪽의 마찰도 심해집니다. 문제는 이 염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괜찮다고 느끼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이 버거워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생활 반경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이 불편해지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줄이게 됩니다. 계단을 피하고 먼 거리는 걷지 않게 되고 앉았다 일어날 때 손을 먼저 짚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줄어들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약해집니다. 이 근육들은 원래 무릎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약해지면 무릎에 더 많은 부담이 실리게 됩니다. 결국 무릎 통증 때문에 움직임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무릎이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무릎 이야기를 할 때는 통증만 보지 말고 그 통증이 만들어진 환경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 환경의 중심에는 매일 반복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자주 먹느냐,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오래 반복했느냐에 따라 관절 속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보약이 아니더라도 관절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몸을 도와주는 음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부터의 선택이 몇 달, 몇 년 뒤에 걷는 모습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이미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께는 늦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아직 큰 통증이 없는 분들께는 앞으로를 대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이어질 내용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무심코 지나쳤던 음식들이 왜 무릎에서는 보약처럼 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무릎을 조용히 괴롭히는 식습관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풀어가려 합니다. 밤에 다리가 불편해지는 이유부터 계단 앞에서 망설이게 되는 순간까지 이 모든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신다면 무릎을 대하는 시선도 자연스럽게 달라지실 겁니다. 무릎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무릎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면 연골이 닳아서 그렇다고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연골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골이 버티고 있는 환경 전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환경에는 체중, 근육의 상태, 관절을 둘러싼 염증 반응,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음식 선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무릎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절 속에서는 매일 아주 작은 마찰과 회복이 반복됩니다. 걷고 서고 앉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연골은 압력을 받았다가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가려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몸속에 충분한 영양과 안정적인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면 연골은 그나마 버텨낼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염증을 키우는 음식이 반복되면 회복보다 손상이 앞서게 됩니다. 이 차이는 하루 이틀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몇 달이 지나면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무릎에 부담을 주는 음식의 공통점은 대체로 몸속 염증 반응을 자극한다는 데 있습니다. 짜고 자극적인 음식,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 당분이 많은 음식은 먹을 때는 만족감을 주지만 관절 속에서는 잔불처럼 염증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염증이 바로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관절 안쪽의 미세한 부종, 뻣뻣함, 뻐근함 같은 형태로 조용히 쌓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과 무릎 상태를 쉽게 연결하지 못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이후의 선택은 무릎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밤은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시간인데 이때 염증을 키우는 음식을 섭취하면 관절은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굳은 느낌이 들거나 첫발을 디딜 때 불편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아침마다 몸이 안 풀린다고만 느끼고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릎 상태가 하룻밤 사이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낮 동안 쌓인 부담이 밤에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다음 날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어떤 날은 계단이 비교적 수월하고 어떤 날은 유난히 높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요소 중 하나가 음식의 선택과 조합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것과 함께 먹었는지, 얼마나 자주 반복했는지에 따라 몸의 반응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릎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단순히 하나를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조합과 반복입니다. 관절이 좋아하는 방향의 음식을 꾸준히 선택하고 염증을 키우는 음식의 빈도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은 극적이지 않고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밤에 다리가 불편해지는 빈도가 줄어들고 아침에 첫발을 내딛는 느낌이 달라졌다는 변화를 먼저 체감하게 됩니다. 무릎을 지키는 음식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께서 특별한 재료를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음식들은 이미 식탁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쳤다는 점입니다. 어떤 음식은 관절 속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어떤 음식은 연골이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이 음식들은 단독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을 때 그 힘이 더 커집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음식과 생활 습관이 함께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무릎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어도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반대로 무리하게 사용하면 효과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무릎은 적당한 자극과 충분한 회복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음식은 그 회복을 돕는 연료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어질 내용에서는 무릎이 조용히 무너지는 흐름을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에 대해 하나씩 풀어가려 합니다.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왜 관절에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부담이 덜한지를 정확히 설명받아 본 적은 드문 재료들입니다. 이 음식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타이밍에, 어떤 조합으로 반복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신다면 무릎을 대하는 기준도 자연스럽게 바뀌실 겁니다. 지금까지의 불편함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신호였다는 사실을 조금씩 느끼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께서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는 음식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관절에 좋다고 하면 흔히 특별한 약재나 보기 힘든 재료를 떠올리지만 실제로 무릎을 오래 쓰는 사람들일수록 평소 식탁 위에서 선택하는 음식에 더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릎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 대신 매일의 선택에 매우 정직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가 내일 아침 첫발의 느낌으로 이어지고 그 반복이 몇 달 뒤에 걷는 모습을 결정짓습니다. 무릎에 부담이 적은 음식의 공통점은 몸속 염증 반응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염증은 나쁜 것처럼만 느껴지지만 사실 몸을 보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염증 반응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관절 속에서는 이런 만성적인 염증이 연골을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회복보다 마찰이 앞서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무릎이 불편한 분들일수록 음식 선택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기준은 자극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첫 번째로 떠올려 볼 음식은 뼈째 먹는 생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칼슘을 떠올리실 수 있지만 이 음식의 핵심은 단순히 뼈에만 있지 않습니다. 뼈와 살,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기름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서 관절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몸을 돕습니다. 특히 이런 생선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은 몸속 염증 반응을 과도하게 키우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 튀기거나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조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백하게 익혀서 꾸준히 먹을 때 관절은 그 차이를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이 음식이 무릎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하룻밤 사이의 변화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쌓인 관절의 미세한 자극은 밤에 정리되어야 하는데 이때 몸속 환경이 안정적이면 회복이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뼈째 먹는 생선을 저녁에 무겁지 않게 섭취했을 때 다음날 아침 무릎에 뻣뻣함이 덜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로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이런 선택을 반복했을 때 서서히 달라지는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주목해 볼 음식은 오래 끓여낸 국물입니다. 단, 기름기가 많고 짠 국물이 아니라 재료의 성분이 충분히 우러난 맑은 국물입니다. 이런 국물은 관절을 직접적으로 고친다기보다는 몸 전체의 수분 균형과 회복 환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절 연골은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몸이 건조한 상태에서는 마찰이 더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무릎이 덜 뻣뻣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물 음식의 장점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관절 주변의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특히 밤에 몸이 차가운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무릎과 다리가 더 쉽게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저녁에 가볍게 섭취하는 습관은 이런 흐름을 완만하게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릎에 도움이 되는 음식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함께 언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짠 음식과 함께 먹느냐, 자극적인 반찬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관절의 부담을 줄이는 선택은 항상 조합에서 완성됩니다. 담백한 음식과 충분한 수분,
그리고 과하지 않은 양이 함께 갈 때 무릎은 그 변화를 서서히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반복의 힘입니다. 무릎은 하루 이틀의 관리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1주, 2주 그 이상 같은 선택을 이어갔을 때 어느 날 문득 계단 앞에서 망설임이 줄어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변화는 아주 미세하게 시작되기 때문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덜 아프고 덜 불편하고 덜 피곤하다면 그것이 바로 무릎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온 음식이 무릎을 이렇게까지 괴롭혔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사실 무릎은 한 가지 선택 때문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여러 선택이 겹치고 그것이 오랜 시간 반복되었을 때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선택 역시 한 가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흐름을 바꿉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거의 매일 먹으면서도 무릎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음식은 조용히 관절 속 환경을 바꾸는 역할을 하며 특히 밤에 다리가 불편해지는 분들께서 변화를 느끼기 쉬운 재료입니다. 지금 느끼는 불편함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완만하게 조정될지는 결국 어떤 선택을 반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음식들이 무릎에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번에는 많은 분들께서 거의 매일 먹고 있으면서도 관절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 온 재료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음식은 눈에 띄는 변화보다는 몸속 환경을 천천히 바꾸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지만 반복될수록 무릎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재료의 특징은 염증 반응을 과도하게 키우지 않으면서도 관절 주변 조직이 버틸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는 데 있습니다. 무릎은 뼈와 연골만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인대와 근육, 그리고 관절액이 함께 작용하며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때 관절액의 상태가 탁해지거나 점성이 떨어지면 마찰이 쉽게 생기고 작은 자극에도 불편함이 커집니다. 이 음식은 관절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몸을 지지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재료를 건강식으로 떠올리기보다는 습관처럼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리 방식과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지나치게 짜거나 자극적인 방식으로 먹으면 이 음식이 가진 장점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담백하게 준비해서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은 그 차이를 서서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밤에 다리가 불편해지는 분들께서 이 재료를 저녁에 가볍게 드셨을 때 아침에 뻣뻣함이 덜해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릎의 부담을 줄이는 음식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혈액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절 주변은 혈관이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순환이 나빠져도 회복이 더뎌집니다. 몸이 차가워지거나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반복되면 관절은 쉽게 지치게 됩니다. 이 재료는 몸을 과도하게 흥분시키지 않으면서도 기본적인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꾸준히 섭취했을 때 무릎뿐 아니라 다리 전체가 덜 무겁게 느껴졌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려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기간의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관절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반대로 하루의 선택이 쌓여 상태가 결정됩니다. 이 재료를 며칠 먹고 바로 효과를 판단하기보다는 1주, 2주 그 이상 같은 리듬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덜 차고 무릎을 의식하는 횟수가 줄어든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은 이 음식이 다른 선택들과 함께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밤에 늦게까지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고 이 재료를 곁들인다고 해서 관절이 편안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전체적인 식사의 방향이 안정적인 쪽으로 바뀌었을 때 이 재료의 장점은 더 잘 드러납니다. 무릎을 위한 음식은 언제나 단독 주자가 아니라 식탁 위 조화의 일부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이 불편해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관절은 완전히 쉬게 두는 것보다 부드럽게 사용하는 편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재료는 그런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릎이 조금 덜 뻣뻣해지고 첫발을 내딛는 부담이 줄어들면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움직임과 음식이 함께 맞물릴 때 관절은 안정적인 흐름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무릎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특별한 이름을 가진 보약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재료들입니다. 이 재료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이미 익숙한 음식이지만 무릎이라는 기준으로 다시 바라보면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이 쌓일수록 식탁 위 선택은 자연스럽게 달라지고 무릎을 대하는 태도 역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무릎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시다 보면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이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무릎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선택들이 겹치면서 서서히 불편함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위한 음식도 눈에 띄게 특별하기보다는 평소 자주 접하면서도 의미를 모르고 지나쳤던 재료들이 중심이 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음식 역시 그런 범주에 속합니다. 이 재료는 관절 자체보다는 관절을 지탱하는 바탕을 다지는 데 가까운 역할을 합니다. 무릎은 체중을 직접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뼈와 연골이 아무리 버텨도 주변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면 금세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쪽 근육은 무릎의 충격을 분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들은 쉽게 힘을 잃습니다. 이 재료는 이런 근육과 조직이 제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몸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근육을 떠올리면 운동부터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음식이 먼저 바탕을 만들어줘야 움직임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속 재료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해지고 그 피로가 쌓이면 다시 움직임을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릎은 더 많은 부담을 혼자 떠안게 됩니다. 이 재료는 몸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재료를 채워주면서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이 음식은 흡수가 비교적 부담스럽지 않아 위장이 예민한 분들께도 잘 맞는 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막상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이 재료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몸이 천천히 활용할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 관절과 근육 모두에게 무리가 적습니다. 밤에 다리가 불편해지는 분들께서 이 재료를 꾸준히 드셨을 때 느끼는 변화 중 하나는 회복 속도입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가 밤에 조금 더 정리되는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관절 자체가 갑자기 달라졌다기보다는 몸 전체가 회복에 필요한 재료를 제때 받으면서 균형을 되찾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릎은 이런 전반적인 컨디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재료를 드실 때에도 중요한 것은 양보다 방향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음식과의 조화 속에서 의미가 생깁니다.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과 함께 반복되면 오히려 몸이 무거워질 수 있고 담백한 식사와 함께 꾸준히 이어질 때 관절은 그 차이를 서서히 느끼게 됩니다. 이런 선택이 1주, 2주 쌓이면서 무릎을 의식하는 순간이 줄어드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 불편해지면 사람들은 흔히 무릎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의 상태가 무릎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잠의 질, 소화 상태, 근육의 힘, 수분 균형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재료는 그 연결고리 중 하나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릎뿐 아니라 전반적인 피로감이 덜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야기를 따라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무릎을 위한 음식은 기적을 기대하는 선택이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오늘 먹은 한 끼가 당장 내일의 통증을 없애주지는 않더라도 몇 달 뒤에 걷는 모습을 조금 덜 힘들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음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무릎은 더 이상 운에 맡겨야 하는 부위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이런 음식 선택을 어떻게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지속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잡히면 무릎을 대하는 태도는 훨씬 편안해지고 계단 앞에서의 망설임도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무릎을 둘러싼 음식 이야기가 이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많다면 과연 일상에서 지켜낼 수 있을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릎을 오래 쓰는 사람들의 선택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규칙보다는 피해야 할 흐름과 유지해야 할 방향이 훨씬 분명합니다. 이번에 짚어볼 내용은 무엇을 더 먹느냐보다 어떤 반복이 무릎을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릎은 같은 자극이 반복될수록 훨씬 민감해지는 관절입니다. 특히 음식과 행동이 함께 겹칠 때 그 영향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오랜 시간 앉아 있다가 잠들기 직전에 갑자기 움직이는 패턴이 반복되면 무릎은 회복할 틈을 거의 얻지 못합니다. 이런 날이 이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밤에 다리가 불편해지고 아침 첫발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선택이 겹겹이 쌓인 결과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계신 부분이 밤 시간입니다. 낮에는 움직임이 많아도 몸이 어느 정도 버텨주지만 밤은 회복을 위해 비워두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몸을 흥분시키는 음식이나 과도한 양을 반복하면 관절은 쉬지 못합니다. 무릎은 낮 동안 받은 자극을 밤에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끌어안은 채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다리가 불편한 증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음식과 함께 꼭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 행동의 반복입니다. 무릎이 불편해지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줄이게 되는데 이 선택이 오히려 무릎을 더 약하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한 번에 계단을 오르거나 장시간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행동은 무릎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관절은 작은 자극에도 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무릎을 오래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완전히 쉬지도 않고 무리하게 쓰지도 않습니다. 음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비교적 편안한 선택을 하고 어떤 날은 조금 무거운 식사를 하더라도 그 다음 흐름에서 균형을 맞춥니다. 이런 조정 능력이 무릎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한 끼의 실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가 아무 조정 없이 반복될 때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체중 변화입니다. 체중이 조금만 늘어나도 무릎은 그 무게를 그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실리는 부담은 평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체중 변화는 곧바로 무릎의 체감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무릎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체중을 급격하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됩니다. 배를 채우는 방식이 달라지면 무릎이 받는 압박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무릎이 왜 조용한 위험이라고 불리는지 조금은 실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큰 사고나 강한 통증 없이도 반복된 선택만으로 무릎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어느 날 갑자기 계단 앞에서의 망설임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점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때부터라도 선택의 방향을 바꾸면 흐름은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무릎을 위한 선택은 참아내는 관리가 아니라 조정하는 관리에 가깝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빈도를 줄이고 무리한 행동을 없애기보다는 강도를 낮추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선택이 쌓이면 무릎은 더 이상 매일 경고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삶을 지배하지 않는 수준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이런 선택을 어떻게 나에게 맞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활 리듬과 몸 상태는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준은 분명합니다. 무릎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음식과 행동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무릎을 지키는 선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꼭 전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릎은 한 번에 무너지는 관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반복해 왔는지를 그대로 기록해 두는 관절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파진 것처럼 느껴져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쌓여온 흐름이 어느 순간 표면으로 드러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릎을 대하는 태도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더 이상 운이나 나이 탓으로만 넘길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과 습관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공통적으로 거창한 것은 없다는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특별한 보약이나 극단적인 관리법이 아니라 밤에 무엇을 먹는지,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지, 몸을 너무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은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선택들이었습니다. 이런 선택은 당장 눈에 띄는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계단 앞에서의 망설임이 줄어들고 아침에 첫 발을 내딛는 부담이 덜해졌다는 느낌으로 돌아옵니다. 무릎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아직 참을 만하다는 판단입니다. 참을 수 있다는 이유로 신호를 무시하면 무릎은 더 큰 방식으로 말을 걸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느끼는 작은 불편함을 기준 삼아 선택을 조정하기 시작하면 무릎은 그 변화를 비교적 솔직하게 받아들입니다.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도 삶의 중심을 흔들지 않는 수준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은 완벽을 목표로 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편안한 식사를 하고 내일은 조금 무거운 식사를 하더라도 그 다음 흐름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 이 정도의 조정만으로도 무릎은 훨씬 안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무릎은 극단을 싫어하고 일정한 리듬을 좋아하는 관절입니다. 이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 음식과 생활 습관의 조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스스로의 식탁과 하루를 한 번쯤 떠올려 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첫 선택은 시작된 셈입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할지보다 무엇을 조금 줄여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묵묵히 우리 몸을 지탱해 온 관절입니다. 그만큼 조금만 배려해도 반응은 서서히 돌아옵니다. 오늘 내용이 무릎 때문에 불안해하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각자의 생활 속에서 가능한 만큼만 적용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가 앞으로의 선택의 작은 기준이 되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함께 풀어보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셔도 좋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각자의 속도와 선택을 존중하면서 무릎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 더 일찍 알아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